In progress. 자, 우리 귀염둥이들 몇 페이지? 208쪽이요. 208쪽이요. 207쪽이요. 208쪽이요. 207, 208 그쪽이겠죠? 오늘이 문제풀이는 다 했잖아요. 워크북까지 그죠? 이제 새로 할 차례죠? 할 차례 맞나요? 좋아요. 자, 손목 한번 싹 풀고 목도 한번 풀고 아니요, 그냥 그러고 싶은 부분이잖아요. 이제 절반 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했네요. 자, 우리, 예준이도 이거 보겠지? 예준이랑 소희 이거 꼭 보고 확인하세요. 자, 공지사항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공지사항입니다. 형성평가에 대한 공지사항이에요. 목소리 잘 들어가고 있겠지?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이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 더 공지를 해주겠지만 선생님 성격을 아시잖아요? 10개 중에 7개는 까먹어버리기 때문에 빨리 말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먼저 시험을 보는 날짜가 정해졌어요. 9월 11일 무슨 요일이? 금요일입니다. 어떤 시험인지 알려줄게. 11일 뭘 시? 금요일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어떤 거냐? 우리 새로 온 친구들은 새로 들어올 때 뭐 봤지? 레벨 테스트. 레벨 테스트를 봤잖아요. 레벨 테스트를 또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문. 레벨 테스트를 또 보는데, 자몽처럼 완전히 컴퓨터로 보는 시험이 아니라 학원에서 종이로 시험을 보고요. 답안지만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시험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어떤 게 문제로 나와요? 라고 하면 원래 형성평가는 수능처럼 시험 범위 없이 여러분의 기본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여서 시험 범위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면 테스트. 그렇지. 매번 레벨 테스트를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 저번에 이제 친구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1년에 우리는 4번 레벨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르테미스, 헤르메스, 아폴로, 제우스, 아테나 이렇게 있고 우리는 위에서 두 번째 레벨인데요. 지금 우리가 2월에 한번 봤고요. 5월에? 아니요. 6월. 6월인가요? 6월 초에 한번 봤어요. 그리고 이제 9월 초에 한번 봤잖아요. 그 다음에 더 보잖아요. 그리고 10월 말쯤 한 번 더 있어요. 항상 똑같아. 항상 비슷한 시기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세 번째 시험을 보는 건데요. 2월, 6월, 10월 말 나머지는 전부 다 범위가 없어요. 근데 딱 우리 9월 초 한 번은 범위가 있어요. 그런 범위가 있다라는 것은 아이들이 공부를 엄청 해가지고 오겠지. 그래서 대부분 아테나는 다 100점을 맞아요. 제우스도 그러면 100점을 맞는 친구들이 나오겠네요. 맞지? 선생님 그때 말했잖아. 아테나랑 제우스랑 다른 게 실력 차이가 엄청나다 그랬어? 아니. 얼마나 공부를 핸들링할 수 있느냐의 차이, 공부량이 얼마나 대단한가의 차이, 그리고 당연히 실력 차이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력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하나, 얼마나 영어에 열정적인가가 가장 궁극적인 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올라가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거야. 나는 뭐 올라가고 싶지. 근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되지만 나 이번에 안 올라가면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혹시 있다면 이번에 100점 아니면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보면 올라간대요. 네, 그래서 모든 시험은 잘 보면, 정말 잘 보면, 이 정말 잘 본다는 것은 예를 들어 제우스가 40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1에서 3등 정도까지는 아테나로 올라가요. 그러면 4등에서 마지막 40명까지는 그대로 선생님이랑 쭉 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못 보면 내려가는 거. 자, 못 보면 내려갈 수 있어요. 못 보면 내려갈 수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1에서 3등이면 다 올라가냐? 그건 아니고요. 대략 1에서 5등 정도까지. 그러면 조금 초과해서죠. 원래 레벨업 할 수 있는 시간, 그 레벨업 할 수 인원을 약간 초과해서 2차 테스트라는 것을 봐요. 2차 테스트를 통과해서 최종 레벨업을 가는 친구가 3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됐죠?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아폴로로 레벨 다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 경우는 40명 중에 1명? 그럼 뭐야? 레벨업 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겠네요. 레벨 다운할 일은 거의 없어요. 레벨 다운하는 경우는요. 3명이 다 오케이 해야 돼요. 학생이 오케이 하고요. 학부모님이 오케이 하고요. 선생님도 오케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이 나 레벨 다운할래. 아무래도 제우스 너무 어려워. 못하겠어. 나는 여기 있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엄마랑 먼저 얘기를 해보겠지. 그래서 엄마가 선생님한테 내려갈게요 라고 하면 무조건 내려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어머니. 이 성적엔 여기 있는 게 맞고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선생님이 보기야 우리 친구가 너무 어려워하네. 이거 아폴로로 내려가는 게 좋겠어 라고 해도 여러분이 아니요, 저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레벨 다운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올라가냐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지요? 자, 그러면 범위가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100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시험이라는데 도대체 이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범위를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우리 공부하는 범위가 리스닝, vocabulary, grammar, reading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범위 없어요. 그냥 원래 리스닝이라는 것은 범위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 vocabulary는요. 있어요. 여기 they, 제발. 9, 네? 1, 2, 3, 9까지. 이게 뭐예요? 네.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럼 그 외에는 안 나와요? 그 말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꽤나 많이 나온다. 오케이? 원래 우리 단어 시험범위라는 게 있었나요? 원래 있던 친구들? 없었어요. 원래 리스닝, 그래머, 리딩 이렇게 세 가지 파트였는데 없던 게 생겼다는 것은 얘만 추가적으로 여러분한테 더 물어볼 거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적으세요. 됐죠?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친구들 다 왔을 때 한 번 더 말하겠지만 그 후에는 말해주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들어놓으면 더욱 좋겠죠? 9월 며칠이라 그랬지? 11일이에요. 근데 요즘은 시험 엄청 잘본 친구들 중에 좀 애매하게 좀 2차 테스트 본다 했잖아요. 근데 그 시험 성적 좋은 친구들 다 보는 건 아니죠. 어떤 거냐면 애매한 친구들을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테나에 갈 수 있는 합격권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2차를 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걔네가 다 붙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몇 명만 붙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인원이 정해져 있진 않아서 자꾸 예를 든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1차 때는 몇 명이서 시험을 봤냐면 전체 다 우리 반만 했을 때 7명인가? 시험을 봤는데 3명이 올라갔어요. 아테나. 어. 그리고 이번에 하나, 둘, 5명이 중성. 4명인가 봐서 3명이 올라갔나 그래요. 이렇게 되면 얘들아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네 싶죠. 근데 작년에 10명이 봐서 2명이 올라갔고요. 작년에. 그 다음에 6명 봐서 1명 올라갔어요.
그럼 올해가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거야, 그지?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얘가 정상이 아니라 원래 얘가 정상이에요. 지금 올해 친구들이 갑자기 엄청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나의 2차 시험을 보는 게 10명인데 마지막 최종 합격이 0명인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네? 아직 선생님이 들은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늘 얘기하지만 아테나 올라가는 거 너무 좋지. 근데 아테나 올라가면 숙제도 수업 내용도 지금보다 1.5배만큼 많아져요.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게 뭔가 귀여워질 정도로 많아져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 되잖아, 얘들아. 올라가는 게 늘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자, 이야기를 마저 해본다면, 자, 그래머는 역시나 맨 처음부터요. 우리 아직 안 배운 부분도 나와요. 유닛 9에 D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유닛 9의 D가 도대체 어디에요? 하겠고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교재 쪽수로 알려준다면 220, 200쪽, 200쪽 같네요. 230 문제까지 했을 때 이쪽까지. 자, 이제 워크북도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단어랑 이런 거 왜 복습해야지? 나오죠. 그거는 저도 알 수 없다.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는 선생님이 전혀 알 수 없어요. 해마다 또 바뀌기 때문에. 시험 전까지 여기까지는 배우고 배워요. 하고 그 시험 중에 걱정이야. 그러니까 복화가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보고 쓰세요라고 나올지 아니면 얘가 나온다 그래 놓고 지문 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건지 알 수 없어요. 선생님도 알 수 없어요. 이 문제는 선생님들도 얘들아 그런 게 있잖아. 선생님들도 너희랑 지내다 보면 니네랑 자꾸 정이 쌓이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 제우스 반이 2개인데 나도 미나 선생님도 우리 반에서 한 명이라도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 그치? 그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문제를 흘린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도 문제가 비공개예요. 여러분이 시험지를 받을 때 그때쯤에서 선생님도 시험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지금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예 알 수가 없어요. 작년 문제를 생각해도 올해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리딩도 있어요. 리딩은요. 학년 공통범위라고 되어 있네요. 리딩은요. 네. 얘들아, 리딩은 학년 공통이라고 나온 것을 보니 범위가 없네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2개예요. 그 뒤까지 딱 배워요. 그 전주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9월 11일이 시험이라 그랬잖아. 네. 9월 8일까지 모든 내용을 배워요. 그리고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그냥 우리 평소에 하던 대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이날 시험을 보니까 여러분이 미리미리 복습을 해놔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됐죠? 리딩이랑 이거 시험 범위가 없는 부분은 저도 아예 알 수 없고요. 그 전처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토플식 문제가 나옵니다. 토플식 문제. 우리 지금 리스닝 교재에서 하는 게 토플식 문제예요. 한 지문 듣고 문제를 3개씩, 4개씩 푸는 걸 토플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오고요. 하나 드리자면 이거는 공정성을 위해서 지금 당장 저는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가 없고요. 이제 나눠주세요 하고 명령이 딱 떨어지면 제가 여러분께 나눠줄 텐데요. 여기에 플러스 약 40개의 복화 리스트가 있어요. 얘가 더 들어갈 겁니다. 약 40개 정도의 복화 리스트가 있어서 얘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요. 다음 주에 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 아마
학원에서 전 레벨이 다 동시에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드릴 거고요. 몇 가지 괜찮죠? 그리고 얘를 그냥 드려도 우리 친구들은 암기를 너무 잘하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잘 했으면 좋겠는 게 또 선생님의 마음이니까 우리는 이거 시험 한번 볼 거예요. 연습 시험. 선생님 40분 정도 나와요. 선생님이 이거 연습 시험 한번 1차로 봐드릴 거고요. 2차는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솔직히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진도를 다 빼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되면 2차 테스트를 못 봐주는 거잖아, 선생님이. 이해돼? 네. 그러면 대신 2차 테스트 종이를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드려서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이해됐죠?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는 공부를 하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얘기하듯이 원래 모든 공부는 길게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바짝 한다고 해서 못 올라갈 아이가 올라가진 않아요. 냉정하게. 근데 얘를 안 했다가 올라갈 아이가 못 올라가는 상황은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아니 얘들아? 어쨌든 범위가 없는 시험이 있다라는 건 맨날 맨날 공부 안 하다가 이때 바짝 해서 올라가는 친구들 없게 만드는 시험이려고 범위가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그래도 평소에 열심히 잘 했어. 근데 맨날 못 올라갔어. 근데 이번에는 좀 올라갔으면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니까 간절한 친구들은 좀 열심히 해보세요. 이렇게 범위가 없는 게 있는데도 100점이 나와, 얘들아. 100, 정말 다 만점 맞는 친구들이 나오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잔소리 타임 그만하고요. 빨리 시작하시죠. 이때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 빨리 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그죠? 자, have to, have got to, and must입니다. express necessary. 우리 이번에는 의무 표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의무 표현. 자, 우리 must는 한번 했었는데요. 그죠? 자, 주어 뒤에 must 들어가고요. 동사, 원형 들어가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데요. 이 must의 의미는 어느 정도라 그랬지? 뭐 해야 되는지. 무조건. 무조건 해야 된다. 왜? 안 하면 죽어. 네. 안 하면 다쳐. 안 하면 법에 어긋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must로 사용을 합니다. 자, 얘는 뭐보다? should보다 강. 음, 강한 표현. 그래서 advice가 아니라 necessary, 필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또 have to를 사용할 수 있지요. 같은 말입니다. 해야 한다라는 표현. 그 다음 have got to 사용할 수 있죠. 전부 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조건 해서 가투라고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얘는 줄였으면 주어 got to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아, 주어 해놓고 will got to 이렇게 쓰기도 해요. 사실상 have to랑 have got to는요, 여러분 완전히 똑같은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the to라고 줄여 쓰지 않아요? 줄여 쓰지 않아요. 자, 그러면 부정 표현 보겠습니다. 부정 표현은 약간 다르게 갈 거예요. 자, 주어 뒤에 must의 부정 표현은 must not이고요. 그죠? 역시나 뒤에 동사 원형으로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줄여서 mustn't 있습니다. 네.
됐어요. 자, 그런데 have to 볼까요? have to는 주어 don't나 doesn't have to 사용합니다. 이래 근데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뭐뭐 할 필요가 없다고 바뀌어요. 아, 부정문으로 쓸 때는 의미가 달라지는구나. 그 다음 have 같은는 부정문으로 쓰지를 않아요, 여러분. have 같은는 요거 하나로만 쓰시면 되겠고요. 자, 과거형 보겠습니다. must는 과거형이 있어요, 없어요? 어, 없어요. 그래서 must와 have to가 둘 다 같은 모양을 써요. had to. 그럼 무슨 말이래? 뭐 했어야 하나? 엄마 했어야 한다. 근데 과거형이 됐거면 엄마 했을 필요가 없다. 엄마 할 필요가 없었다. 이상하죠? 네. 그럼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야. 먹었어. 네.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 슈드. 자, 여러분, 얘 오. 같은 모양이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머스트를 이렇게 취수선 써보세요. 머스트는요, 원래 과거가 없어요. 그래서 주어 should 의무는 얘들아 해야 된다 해야 말아야 한다는 안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과거로 가면 의미가 없다 이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you should have pp 하면 뭐뭐 했어야 했다. 근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아, have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요런 표현으로 바꿔서 쓰지 머스트는 원래는 과거 모양이 없어요. 근데 얘는 얘들아 근데 했다 근데 안 했다잖아요. 그래서 had to를 쓰면 그냥 뭐뭐 했어야 한다. 근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해돼 얘들아? 원래 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모양을 쓰거나 또는 have to의 모양을 빌려 쓰는 거라고요. 영어 쓸 때는 헤드 쓰면 안 돼요. 어, 됐어요. 뭐 쓰는 경우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해석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의문문 볼까요? must 쓸 때는 must 주어 동사 원형이죠. 주어가 뭐뭐 해야 하니 그런데 do나 does나 did를 써서 have to는 do, does, did, 주어 have to 동사 원형 의미는 같고요.
요렇게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 자, 근데 계속 선생님이 have got to는 안 쓰네요. have got to는 왜일까요? have got to도 여기로 들어가요. have got to도요. 과거가 없어요. have got to는 과거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시제나 미래 시제로만 씁니다. 의문문으로도 잘 쓰지 않아요. 얘는 과거도 의문도 없어요. 헤드가 키도 아니에요. 네, 헤드 같은 도 쓰지 않아요. 물론 이제 원어민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쓰는 사람도 있겠으나 옳은 말은 아닙니다.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네,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이 좀 틀리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틀리게 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가도 될까요? 자, 207쪽에 보시면 거기에 적혀 있어. 어떻게 시제를 주의해야 되는지가. 얘는 지금 얘들아 의미는 결국 정해져 있잖아, 그지? have to, must, have 같은 세 개다. 해야 한다의 의미야, 그지? 근데 부정으로 바꿨을 때 have to가 모양 의미가 이상해져. 뭐로 바뀌어? 할 필요가 없다로 바뀌어요. 대신 얘네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시제를 주의해야 되는 거야. 그쵸? 시제 정리하러 가볼게요. 자, have to는 present와 future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have to 있는 거, has to 있는 거 보셨고요. 얘도 가능해요. 주어, will, have, to, 동사 원형하면 미래에 뭐뭐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하지 않더라도 미래에는 뭐뭐 해야 할 거야. 이런 말도 가능해요. 그런데 don't have to, doesn't have to로 바꿔버리면 얘를 불필요라고 합니다. 불필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얘는 뭐뭐 해야 한다. 그 다음 우리 have to를 질문할 때는 does를 사용해서 쓴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뒤에 또 나올 건데요. 여기다 그냥 적어도 돼요. 얘는 과거형도 쓸 수 있잖아, 그지? have to는 과거형도 쓸 수 있어요. 자, 여기다 적어도 되고요. 선생님 저 여기다 안 적을게요 하는 친구들은 저랑 같이 적으세요. 저 이제 넘어갈게요. 네, 넘어갈게요. 요렇게 쓰셔도 되고 자, 다시 한번 우리 have to를 과거형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had to. 그러면 뭐뭐 했어야 했다가 되는 거야. 아, 근데 must는 과거형이 없어서 must도 과거로 쓰고 싶으면 had to를 빌려 쓰기로 했다. 그쵸? 근데 not이 붙어버리는 순간 또 이상해.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 선생님,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예요. 뭐뭐 했을 필요가 없다예요. 이건 다 말장난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과거에 그때 해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시나 의문문 한번 체크라고 해주시고. 우리 반 뭔가 비장해졌어. 이거 알려주고 나니까. 자, have to 줄여 쓰지 않고요. 그쵸? have to는 줄여 쓴다고 말한 적 없어요. 그죠? must도 줄여 쓰지 않아요. 여기까지 됐어? 지나갈게요. 바로 밑으로 갑니다. 자, 근데 have to랑 must는
과거 표현이 없고요. 미래랑 현재 표현밖에 없대요. 근데 미래랑 현재 표현도요. must랑 have가 to를 바꿔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 말로, 시간을 표현하는 말로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have가 to는 v가 to로 줄여 쓸 수 있어요. 하지만 have to, must는 줄여 쓰지 않는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have to, must, have to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의미고 not이 들어갔을 때 have to만 의미가 달라진다. 다시 한번 체크했습니다. 지나갈게요. 자, 이제 이 펑션에 우리가 조심할 것이 들어있어요. 전부 다 they all mean that is necessary. 모두 필요를 나타내는 말인데 must는 strongest form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requirement 필요 조건 없으면 안 되는 거 룰, 규칙, 너, 법 이런 데에다가 사용을 많이 하는 거고요. must는 present랑 future만 나타내는 거라서 과거를 나타낼 때는 had to 쓰기로 했고요. 이제 must랑 그러면 have to, have got to랑 알겠는데 그렇다면 왜 굳이 세 개나 있어야 할까? 자, 펜 색깔을 다르게 해준다면 좋겠어요. 자, must는요, written instruction, 문서에 많이 사용하는 말이고요. 공식적입니다. have to와 have got to는 daily conversation, 일상생활에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매번 이게 문서인지 공식인지 일상인지를 알아내야 돼요? 여러분한테 그런 것들을 구분하라고 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회화할 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have got to는 not 쓰지 않는다 했죠? 그 다음 have got to라는 친구도 과거로 굳이 써야 한다면 전부 다 had to를 쓴다. 왜? 나타내는 말이 없으니까 제일 가까운 친구를 찾아가서 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었다면 쉬는 시간 하고 있고요. 이거? 네. 근데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서 다 해서 거의 이름하고 뭐예요? 그래머하고 그래머하고 HE하고 리딩하고 아, 리스닝하고 순서대로 순서대로. 순서대로 항상 순서대로 뭐 리스닝 못할 거야 아마 시간이. 근데 뭐 할 수 있다면 글쎄 그렇게 말하니까 꼭 하고 싶네. 자, 29는 안 할 거고요. 28번 보세요. Change the written information with must to a speed from with have to or have got to. must라고 되어 있는 것을 have to, have got to로 바꾸고요. 그리고 나서 정답을 들어볼 건데 spoken form을 잘 들어봐야 돼요. 왜냐면 have to는 우리가 실제로 얘기할 때 I have to 하는 거 I have to 하기 때문에 요렇게 have, have 요렇게 들리고요. 그 다음 have, has to는 당연히 요렇게 들리겠죠? has 하고 그 다음에 have got to는 have got to라고 말을 안 하고요. 보통 I면 I got to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또는 she면 she's got to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빠르게 말하면 I've gotta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친구들이 들어봐라 뭐 이런 건데요. 이거 풀어보고 나서 나중에 선생님이랑 들어보도록 할게요. 숙제로 풀어오시면 되겠고 풀고 있었다면 축하합니다. 자, J로 갑니다. 자, must not 그리고 not have to 했죠?
앞에서 네. 다시 한번 해보자네요. We must not swim here. must not은 금지의 표현이에요. 그죠? 네. must not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not allowed or forbidden 허락되지 않았다, 금지되었다로 should not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뭐 하면 안 돼. 그래서 장난 아니야. 큰일 나. 죽어. 법에 어긋나. 우리 규칙이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이런 것들. 근데 not have to, don't have to나 didn't have to 하면 할 필요가 없어. Nothing necessary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어렵지 않네요, 그죠? 배운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았고요. 우리 친구들 쭉 211쪽까지 풀고요. 212쪽에 32, 33은 두 개 다 하지 않아요. 32, 33 둘 다 하지 않아요. 자, 이제 must make deduction 보겠습니다. must가 deduction이 뭐야? 처음 들어보나요? deduction이라는 것은 얘들아 예측, 연역이라는 말인데요. 너 연역 귀납 배웠나 아직? 안 배웠나? 아, 연역 귀납이라는 말 아직 안 배웠나요? 수학에서도 아직 안 배웠을까요? 자, 연역이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먼저 결론을 말해놓고 그게 맞는지 확인하는 걸 연역이라고 해요. 귀납은 반대로 A도 B도 C도 D도 똑같은 걸 말하는 거 보니 이게 맞구나 라고 확인 먼저 하고 마지막에 결론 내는 걸 귀납이라고 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앞에 can't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can't에서 말해줬던 건데 can't의 의미가 뭐였지? 자, 맨 처음에 뭐뭐 할 수 없다. 네. 뭐뭐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써줬던 게 있어. 뭐뭐 일리가 없다. 거기랑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자, 머스트에는요. 아까 전에 배운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배워볼 것은요. 아주 강한 의미의 추측으로 무엇 무엇임에 틀림이 없다. 뭐뭐가 틀림없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Who is the woman? 저 여자 누구야? Is she a student? 학생인가? I don't know. 몰라. But I've seen her go into the teacher's room.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저 사람 선생님 교무실로 들어가는 거 봤어. 그럼 뭐야? 아, 그러면 선생님이네. 교무실 들어간 거 보니까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 틀림없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쓸게요. 주어, must 동사 원형이 뭐뭐임에 틀림없어가 되는데요. must not 동사 원형 하면 뭘까? 틀림없지 않다가 되는 걸까? 그렇지, 뭐뭐가 아님에 틀림없어. 자, 앞에 나오죠? She must be a teacher. 아, 그녀는 분명히 선생님이야. 선생님이 틀림없어. 그녀는 학생일 아님에 틀림없어. 학생이 아닌 게 분명해. 아닌 게 분명해. 됐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can't 동사 원형 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다? 일리가 있어. 일리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 can not be 하면 학생일 리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can't 동사 원형. 그러면 얘들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면 선생님 머스트낫이랑 그러면 캔트가 도대체 뭔 차이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이 똑같지 않나? 학생이 아닌 게 틀림없어랑 학생일 리가 없어랑 어떻게 다른 걸까요? 머스트가 좀더 많았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생각은? 음. 와, 나 지금 얘기 못 꺼냈지? 확실한다. 아, 지연이 크게. 틀림없다는 부정을 확실하게 말하고 응. 일리가 없다는 응. 결국엔 얘들아, 이 말의 어감의 차이여서 내용이 뭐가 틀린가요? 기능적으로 뭔가 틀린가요? 라고 하면 기능적으로는 틀리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은 선생님인 이유지. 네. 그러니까 학생이 아닌 게 틀림없어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은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에 캔낫이라고 하려면 학생 일리가 없어라면 학생이 아닌 근거를 들어줘야 돼요. 선생님 근데 교무실 들어간 것도 학생이 아닌 근거 아니에요? 학생은 교무실에 아예 못 들어가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캔낫을 여기다 쓰겠다고 하면 더 정확하게 학생이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 뭐 그녀는 나이가 많아라든지 뭐 그녀는 교복을 안 입었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더 정확한 걸 쓸 때 캔낫을 쓴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그냥 같은 표현이다라고 배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나요, 친구들? 네. 응. 머스트 이를 쓰면 굳이 근거는 안 들어도 머스트 낫은 위에처럼 머스트의 근거가 있을 때는 머스트 낫을 함께 쓰고요. 머스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얘가 이 위에 있는 근거를 엄청나게 따지지는 않는다라고 선생님이 알고 있어요. 됐나요? 자, 우리 214 전체 X 할게요. 214요? 네. 와, 215도 정말 여러분 하라고 하고 싶지만 여러분 지금 이게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X 할게요. 정말 하라고 싶었는데. 너무 하고 싶지? 너무 아쉽다. 하고 싶은데 안 하지. 따라?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imperative 보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문장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인 것 같나요? 내비게이션 신호등에서 그 다음에 밑에 또 open the window. 문 열어라. 명령 명령. 너무 쉬운 게 있어버리네. 명령 자, 명령이라는 것은요. 제가 여러분은 여기 앞에서 눈 감아라고 얘기를 하면 이 중에 몇 명만 감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다 감을 거야. 왜죠? 명령 선생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누구한테 말했는데? 저희가 자, 선생님이 6명을 앞에 두고 얘기를 했지만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다 얘기를 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명령문이라는 것은 앞에 주어가 언제나 you예요. 너가 될 수도 있고요. 너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동사로 문장을 시작하더라도 우리는 나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당신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명령문이라는 것은 동사 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하겠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동사 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한다는 게 아니라 you가 없어졌더니 남았던 게 동사 원형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지금 신호등에서 우회전해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회전 하지마 라고 하려면 you 그 다음에 don't잖아요. 여러분 굳이 안 적어도 돼요. 선생님 레이저로 쓰는 거는 어차피 지울 거라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 자, you 없애봅시다. 뭐 남습니까? don't, darn이죠. 자, 그래서 do not 동사 원형 다시 말해
don't 동사 원형 하게 되면 뭐뭐 하지 마라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어떤가요? 어렵나요? bam 이게 끝이에요. 네. 이게 끝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얘들아 이래라 저래라 하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 나빠? 좋아요? 나빠요. 물론 뭐 관계에 따라 어른이 아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매사에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저거 해만 하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문장의 앞에 please 하고 시작하거나 문장의 뒤에 컴마 그치 please를 넣으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덜 나쁘겠죠? 정중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지?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쓸 수 있는 거냐면 말은 뭐뭐 해라 겠지만 선생님 화면 넘어가도 돼요? 말은 뭐뭐 해라겠지만 커맨드 정말로 뭐 명령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군대나 이런 데서 요청해 줄 수도 있겠죠. 뭐뭐 해줘. 이렇게 얘기할 때 저기 불 좀 꺼줘 라고 얘기할 때 direction 지시하는 상황입니다. 방향 지시나 이런 것들 방금 뭐뭐 해 라고 하는 지시는 얘들아 디렉션 아니에요? 인스트럭션이죠? 행동을 지시할 때 warning 경고할 때 조언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가 있다는 거지. 일본 사고까지 좀 비슷한데 구분 저희가 해야 하는 거 나와요. 아니요 구분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이렇게 쓴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죠. 자 36번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원래 리스닝 퍼즐은 안 푸는데 너무 귀엽잖아. 네. 한번 풀어보자. 네, 귀여우니까. 못생겼어요? 네. 귀여워. 귀여워. 실라이언 얼마나 귀엽니? 목에 주름살 가가지고는. 야, 막 뒤 돌아보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귀여워. 너무 깜찍하잖아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 이상하다. 자, 가볼게요. 듣고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체크해보세요, ABC. Unit 8, Listening Puzzle, page 217. A. Listen and check the correct answer. Many animals live on the edge of the Arctic ice. This one is large and noisy. It can grow to 14 feet long and can weigh up to 4 tons. This animal couldn't fit in your bathtub. Its skin is very thick to protect it from most of its enemies. But thick skin can't protect this animal from polar bears and killer whales. It must run from these killers. This animal mainly lives in the water. It can swim fast in the water and move fast on land. It eats clams and other small animals on the sea floor. It has big whiskers that help it find food in the sand. Then this animal blows the sand to get the food loose. It isn't able to dig up food because its long tusks get in the way. If you cut a tusk, you can tell how old this animal is. The tusk
has rings just like a tree. This animal lives about 50 years in the wild. What is the name of this animal? 자, 누군가요? C 라이온. 실라인? C. 와일러스. 왜? 타스크가 있다고 했잖아, 타스크. 리스크는 얘도 있어요. 타스크가 가장, 네, 그거겠고, 위스컬스도 있다고 했고요. 얘 너무 귀엽다, 뒤에서 혼자 이러고 있는 거. 얘 와일러스가 뭐예요? 바코. 얘는 바사. 바다 사자죠? 아니 제가 귀엽기는 사실 펭귄이 되게 귀엽긴 해요. 그죠? 자, 그 다음 218, 219 다 X 할게요. 220까지 X 할게요. 221, 222 우리 강아지들이 풀어와야 합니다. 언제까지? 222까지. X 하는 거 220까지 X예요. 218, 219, 220까지 X. 그 다음 221이랑 222는 우리 깡깡쥐들이 풀어오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H, E, 가봅시다. 싫어? 순식간에 하고 리딩하자. 안 돼, 안 돼. 오늘 매거진 아니에요? 매거진도 해야 되네. 이거 하고 매거진 하자. 야리. 자, 매거진 재밌어요. 매거진 재밌어? 재미없어요. 선생님 너무 기분 좋은 말이네. 매거진 재밌다니. 방금 재미없다며. 알려줘. 아니에요. 저 사람 너무 수학적으로 적어. 자, 준비됐나요? 네. 아니? 우리 깡깡쥐들 해볼까요? persist 봅니다. persist 우리 친구들 모르는 단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죠? 자, 요 친구 어떤가요? 자라나고 있어요. 자라나고 있어요. 조그만한 새싹인데, 그지? 이 콘크리트 틈에서 자라나다니 정말 대단한 친구네요. 아래 어떤가요? 네. 일을 했어. 하천우를, 마라톤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제 단어 한번 만들어 볼게요. 퍼는요? 무슨 말일까요? 아니에요. 이거 했는데. 서운하네. throw, completely. perfect는 뭐야?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죠. 완전하게 끝났으니까 완벽한이라는 거고요. permanent는 뭐야? 쭉 간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영원한. 그다음에 persist는 뭐야? 이것도 했는데 resist, insist 다 한 건데. 짱성은 stead입니다. resist 뭐야? 저항하다. insist 뭐야? 고집하다. 고수하다. 그래서 throw라는 말을 가진 per와 라는 말을 가진 sist가 합쳐져서요.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keep doing 뭔가를 계속 해내는지 staying in a certain state 계속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언제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하고 계속 자기 입장을 가지고 가는 것을 우리는 persist라고 하고요. 끈기 있게 계속하다라는 뜻. 지속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시노님 안토니부터 볼게요. 자, persistence는 뭐야? 지속,
인내죠. 어려움이 있는데도 계속하는 거 인내죠. persistent 뭐겠어? 인내심, 있는, 지속하는. 컨티뉴 계속하다지. 인듀어 무슨 뜻? 계속 든 계속 이어간다. 간다다. 견디다. persevere. 시도. 말 그대로 계속하다라는 뜻이. give up, quit, surrender. surrender 항복하다죠. 포기하다. 어려움에 있어서 그냥 못하겠다 하고 가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위에 문제 풀어보세요. 너무 쉽고 금방 알겠지 우리 꼬마들 우리 막고들. 맞고요? 꼬김. 우리 막고들 1번 뭐예요? A예요 B예요? B예요. 그 다음에 2번은요? A예요. 자, 옆에 해오시면 되겠죠? 최소 5문장. persist라는 단어도 한 번을 쓰고요. 윈도우 녹음기에 녹음해 주시면 되지요? 매거진으로 오세요. 끝까지 나가는 거 있어요. 자, 우리 그때 읽어봤지요? 자, 우리 읽어본 내용을 가지고 여기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풀었나요? 체크하는 건 없는데 이거까지는 내가 적어놓은 거. 아, 그랬나요? 네. 자, 그럼 true or false부터 볼게요. 1번에 true or false? false. 뭐가 틀렸어? 2005년이 아니라 1995년? 2번에 true or false? F입니다. 왜? birthday가 아니라? 데스데이. 그쵸, death이죠. 말했는데. 좀 이상하지만 3번은요? 4번이요? 5번이요? 자, 위로 올라갈게요. 스포츠 컴피티션이 아니죠? 자, 1번에 월북 데이는 언제? On April 23rd. 체크. 그다음 why was April 23rd? 나 녹음하고 자, 어느 부분이지? 그지? coincide부터 하면 되죠? 어떤 여기죠? 2번. 3번은 어디 나와요? 유네스코 여기지. 그 다음에 4번요. 잠깐만 선생님도 보고 올게. 이 primary objective라는 말을 정확하게 찾아가야 되겠죠. 여기. 됐어요? 그 다음에 5번에 어떻게 책이 학생들을 도와주는가 어디 나오나요? 어디가 여기죠. book enables 이 부분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 저는 안 쓸래요. 가도 괜찮을까요? 어머나. 화목반 친구들은 더 빨리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읽어보자 빠르게. 자, 내용이 안 어려워서요. 선생님이랑 빠르게 읽으면서 그때 말했잖아요. 주어 동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거는 내용만 적을 거예요.
Do you take a snack break each day? What if everyone in your country took the same break? In Sweden, this tradition exists and it's called fika. It is a daily ritual that encourages pausing in order to be more present in the moment. 얘 뭐에 대한 설명이야? 피카. 피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피카는 가끔 하는 건가요? daily ritual, 매일의 습관과 비슷한 거예요. 왜 하는 거죠? To be more 현재에 집중하기 위해서 present는 존재하는 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에 충실하기 위해서 있는 거래요. 그러기 위해서 pausing 잠시 멈춰가는 거죠. 됐나요? Because it's not just a word for a copy break, but a cultural practice that emphasizes slowing down, connecting with others, and enjoy life together. The word describes the act of pausing for coffee, pastry, and conversation. Because it is more than just a quick snack, fika has become a symbol of how Swedes value balance in everyday life. 피카는 단순히 커피 먹는 시간이 아니라 slow down하고 사람들이랑 함께 삶을 즐긴다라는 의미에서 나오는 거여서 이 말은 커피를 먹고 페이스트리를 먹고 대화를 하기 위해 멈춰가는 시간이래요. 여기 괜찮아요, 친구들? 그래서 이제는 스웨덴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표현하는 상징물이 되어버렸대요. That sense of balance is visible in what people actually do during fika. Coffee or tea is commonly served alongside cinnamon buns, cookies, and cakes. Fika can take place at home, in cafe, and even in office. Many workplaces schedule fika twice a day, encouraging employees to relax and talk. Phones are put away, and focus shift to genuine interaction with strengthen relationship. 피카 하는 동안에 뭐 먹는데? 커피랑 시나몬번이랑 쿠키랑 케이크 같은 거를 먹는데 집에서도 하고요, 카페에서도 하고요, 사무실에서도 심지어 피카를 즐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카를 하루에 2번 가지면서 릴렉스 앤 톡 한대요. 됐나요? 하루 두번 매일 하면 오히려 피곤할 것 같은데요. 하루에 2번 간식 먹는 시간이 하루에 2번이라고 생각하면은 또 나쁘지 않죠. 여러분이 간식을 먹을 때 음료랑 뭔가 놓고 단어 안 외우고 뭐 책 읽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오롯이 엄마랑 아빠랑 또는 형제 자매랑 앉아가지고 대화만 하면서 간식 먹는 시간이 피카 타임인 거죠. 텔레비도 안 보고 그냥 뭐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과 앞에 있는 사람이랑 오롯이 집중만 하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Fika did not appear overnight. 하루아침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In fact, coffee first arrived in Sweden in the 17th century. 맨 처음에 커피가 스웨덴에 17세기에 나왔는데 was initially enjoyed by the wealthy. 누가 즐기는 음료였어?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즐기는 음식이었는데요. By the 19th century, 19세기쯤, bakery became common. 대빵이라는 것이 흔해지기 시작하면서 coffee was paired with pastry. 빵이랑 같이 제공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the word fika itself became from reserving the syllables of coffee, an old spelling of coffee. 커피를 의미하는 카피에서 얘를 거꾸로 읽어가지고 피카가 된 거래요. Over time, this playful word grew into a national custom. 이제는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화가 된 것이고요. Today, fika represents Swedish values of hospitality, community, and well-being. hospitality가 뭐지?
상대, 응대, 잘 대해주고, 커뮤니티. 뭐야? 공동체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웰빙, 복지? 행복. 됐나요? 이런 걸 앞세운다고 이야기하는 거래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요. 보케블러리 풀어보세요. 2번, 3번만. 1번 두시고. 별로 안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 1번에 리추얼 무슨 뜻이야? 리추얼. 의미. 프레젠트. 대표. 현재. 진유인, 진짜인. 커스튬. 레이션. 문화죠, 문화. 그 다음에 웰빙. 음, 문화. 행복. 1번이 정답 뭐 들어가, 그래서? 응? A는 4번 짝꿍 아닐까? 그 다음에 1번은요? E? 2번은요? B가 맞지 않을까? 3번은? 4번은? 그 다음에 C. 됐지요? 1번에 피카이소 데일리. It helps people be more disabled. It is enjoy. 그죠? 그 다음에 내셔널 커스텀 피크 can support a person's 많이 보세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넘어갈 거예요.
컴플리트 온 13 이렇게 쓰세요. 13페이지에서 우리 생각해본 것들이니까 지나갈게요. 컴플리트 온 페이지 13.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도 컴플리트 온 페이지 13 해주시고요. 넘어가고요. 네, 여기로 갈 거야. 플루토로. 이렇게 이번 주가 마지막 주라서 후딱후딱 해야 돼. 이거 마지막 주제다. 응. 우리 이번 주에 이거 마지막 커피까지 하고요. 우리 그거 나만의 기사 만들기 하셔야 돼 이제. 진짜 저번 주 금요일에 할 생각을 해서 응. 자, 설명 먼저 할까? 설명 먼저 하자. 얘들아 쭉 넘어와 봐. 이 중에 질문을 못하면 그냥 못하는 대로 둘 거예요. 자, 우리가 읽어보면서 단어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건너뛴 부분들 중에서는 왜 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봤었죠. 아까 전에 북데이 같은 것도 북데이가 뭐 하는 날인지, 왜 그날로 골랐는지, 뭘 하는지 이런 거 얘기해봤었지. 그리고 나서 5번 My Personal Response를 보실 때는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토론했던 것처럼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북데이가 비면 내가 뭔가 데이를 만들면 어떤 데이를 만들 건지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몇 페이지냐? 아우 피곤해. 29페이지인가 봐. 아니 31페이지래. 자, 앞에처럼 뭐 커피 타임이나 피카나 그냥 월드북데이나 뭔가 주제를 여러분이 하나 선정을 하셔야 돼요. 선정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앞에 지금까지 쓴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리포터가 되어서 하나 쓰시는 거예요. 앞에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픽을 하나 골라 보실 겁니다. It can be something from your daily life, school, science, culture, sports, nature, technology, or any other issue. 자, 해서 오늘 이거 생각해 와야 되겠네. 생각해 와 오시고요. 조사해야 되겠죠? 누구에 대한 건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서, 언제, 왜 그랬는지, 어떻게 그랬는지, 뭐가 중요한 것들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올 거예요. 이거는 윈도우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Now write your own article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User not from page 1 to help you라고 되어 있고 네. 요 부분을 보면서 여기다 쓰는 거야. 그 다음에 picture on photo 되어 있죠. 그림을 그리시거나 붙이시거나 그 다음에 final check 내가 잘 썼는지를 보는 거예요. 요거를 하고 나면 하나 더 넘겨봐. 페이지 1 있죠. 페이지 5분이 한 장 더 넘기면 페이지 1이라는 게 있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 됐어? 네. 거기다가 우리 각지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요. 여기가 아니라 우린 여기다 쓸 거야. 이해돼? 네. 자, 여기 봐봐. 다시 여기로 가봐봐. 31페이지에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죠? 근데 칸이 작잖아요. 그래서 칸이 작은 경우에는 34쪽에 있는 페이지 1에다가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페이지 1이랑 페이지 2를 우리 친구들이 두 개 다 쓰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지금 페이지 1만 선생님이 거기다가 놨는데요. 31페이지가 나중에 가서 34쪽에 있는 페이지 1이 되는 거고요.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32쪽이 나중에 가서 선생님이 지금 들고 있는 요 종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선생님 저는 사진을 찍을 거예요. 하면 그림을 여기다 그리셔도 돼요.
사진을 또 여기다 하셔도 돼요. 어차피 제가 이거 새로 종이 드릴 거거든요. 거기다가 오려서 붙이든 거기다 즉석에서 그리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거 정도는 생각을 해와야 금요일에 쓸 수가 있겠네요. 이건 뒷장. 여기 양쪽을 금요일까지는 생각을 해오면 돼요. 우리가 얘를 본격적으로 작성하는 게 11, 12, 14일인 거죠. 뒤쪽까지 써. 페이지 1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여러분 보라고 쓴 거고 제가 컬러로 나눈 거거든요. 그 1시간 동안 페이지 1이랑 여기를 다 작성해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9페이지를 우리 친구들 1시간 동안 작성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금요일까지 최대한 여러분이 빽빽하게 준비를 해와야 돼요. 모르는 단어 미리미리 생각해 보시고 뭐에 대해서 쓸지 미리미리 생각해 보시고 그날 검색할 수 있는 기계가 없을 수 있어요. 됐죠? 핸드폰은 쓸 수 있겠지만 네. 선생님 휴대폰도 쓸 수 있게끔 해드리고 할 거지만 그날 한 명이 다 같이 이게 하나를 가지고 다 같이 써야 되니까 쉽지 않지 않을까? 자기 건달들은 저는 그래도 돼요. 그런 건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수요일에 한번 또 언급해 드릴게요. 생각해보면 일단은 생각해 오면 수요일에서 금요일은 본격적으로 준비해 오는 단계인 거고요. 금요일에는 1시간 동안 써서 제출할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는 적어 오겠다. 그럼 여기 그렇게 하셔도 돼요. 얘는 선생님이 현장에서 여러분 쓰지 말라고 해서 지금 갖고 있는 건데 거기 마지막 페이지 보면 My News Article이 있죠. 그 여기 또 있어요. 요 공간으로 부족하면 여기도 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써가지고 오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선생님 이거 잘하면 뭐가 있나요? 면제권. 못하면 뭐가 있나요? 아쉬움. 면거지 면제권, 제시 면제권 하나 될 거예요. 제시 안 보기 쿠폰 하나.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 제일 잘한 건 어떻게 고를 거예요? 저 선생님한테 골라달라 그럴 거예요. 누구게 제일 멋있냐고. 그럼요. 이러면 적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안 보이게끔 해서 저 친구 어떤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하고 이제 할 거예요. 피곤해.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할 수 있죠 우리 애기들? 늘